안녕하세요 여러분. 완전하면서도 불완전하고 정확하면서도 불확실한 니체의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니체 철학 더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20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 전에 19절에서 우리가 그 요즘 세상은 천민의 세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민의 세상, 잡것들, 속물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웃음을 웃고 춤추는 그런 밝게 가볍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활짝 펴라, 마음을 고양시키라. 그러니까 비약하고 도약하고 변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20절에서는 준초인 또는 초인의 어떤 정신자세, 그 자유정신, 폭풍의 정신, 그런 것을 다루면서 마지막 더 높은 사람들의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바람처럼 산이 동굴에서 부르닥치는 바람처럼 행동하라. 바람은 자신의 피리곡조에 맞춰 춤추려 하며 이 바람의 발자국 아래에서 바다는 떨며 뛰논다. 이 자연에서 요 바람 치는 이 대해서 자연은 또 다 춤을 춘다는 거죠. 이 바람도 자신의 곡조에 맞춰 춤을 추고 바다도 바다도 벌쩍 뛰며 춤을 춘다. 바다도 이제 바람에 맞춰서 파도를 일으키면서 춤을 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제 춤춘다는 것이 어떤 자연의 이 현상이 이렇게 보면은 나무들이고 다 춤을 춘다고 할 수 있겠죠. 노래 부른다, 새들은 노래 부른다 하고 다 밝고 가볍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이렇게 바람처럼 가볍게 또는 자유롭게 이렇게 춤추면서 그런 살 수 있는 세상이 니체가 볼 때는 좋은 세상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나귀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암사들에게 젖을 짜는 이 멋지고 자유분방한 정신, 바람의 정신이죠. 오늘과 모든 천민에게 폭풍처럼 불닥치는 이 정신을 칭송하라. 나귀는 낙타에 해당되고 낙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이제 비상하게 해주고, 암사자에게 젖을 짠다. 요거는 이제 지혜, 암사자는 용기만 있고 이제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불어 넣어주고 이제 그런 정신. 근데 이 정신이 이제 폭풍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폭풍처럼 불어닥치는 그런 정신. 이거 엄청 무서운 거죠. 이거는 모든 천민들에게 폭풍처럼 불어닥치는 것이다. 엉겅퀴 같은 머리, 자질구레한 일에 시달리는 머리. 라고 모든 시도니까 잡초를 적대시하는 이 정신, 불받친 것처럼 넙지다와 슬픔 위에서 춤을 추는 이 거칠고 멋지고 자유로운 폭풍의 정신을 칭송하라. 폭풍이 이제 자유정신인데, 씨든 잎과 잡초, 요런 거는 잡끝, 그런 속물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잡초를 적대시하는, 그러니까 요 뭐죠? 폭풍이니까 이제 요 썰어버리는 거죠. 이게 넙지대와 슬픔 위에서 춤을 추는 이 거칠고도 멋지고 자유로운 정신. 좀 무시무시한 그런 얘기는 한데, 하여튼 불받친 것처럼 이런 것을 잡초들을 갖다가,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이런 것을 휩쓸어버리는 또 나옵니다. 그런 폭풍의 정신을 칭송하라. 천민이란 바싹 마른 개와 이제 천민, 잡거 이런 바싹 마른 개와 또 일그러진 음침한 백거리를 미워하는 이 정신, 모든 비관론자들과 종양 환자들의 눈에 먼지를 불어넣는 이 모든 자유로운 정신 중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이 정신, 이 웃음 짓는 폭풍을 칭송하라. 그러니까 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모든 비관론자, 정신적인 어떤 그런 다 환자, 정신적으로 이상 문제가 되는 그런 천민들, 요런 천민들을 눈에 먼지를 부른다. 이거 그전에 눈을 멀게 한다는데 그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 폭풍이 웃음 짓는 폭풍이라는 것입니다. 웃음 짓는. 제가 웃음 짓는, 웃는 사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사자는 포효만 하고 격노만 하지만은 이제 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웃는 아이처럼 웃는 폭풍, 웃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이제 바싹 마른 개, 일그러진 음침한 백거리들 이렇게 미워하고 적대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을 썰어버리는 그런 어떤 정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화함이 웃음 짓고 이러니까 온화함이 있는
그런 폭풍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들 차원 높은 인간들이요, 드높은 인간들이요, 그대들의 가장 나쁜 점은 그대들 모두가 사람이 당연히 춤추야 하는 방식으로 춤추는 것을, 다시 말해서 그대들 자신을 넘어서서 춤추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대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당연히 춤추야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제대로 춤을 못 춘다는 거죠. 아직도 이 차원 높은 사람들이 제대로 춤을 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넘어서서 춤추는 것을 배우지 못한, 자신을 넘어선다. 이 자신을 넘어선다는 건 뭐죠? 자기 극복이고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뭐 다른 책에서는 뭐 건너간다, 넘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기 자신을 넘어서 극복해서 이제 초인으로 세상 바깥으로 멀리 건너가는, 비약하는, 도약하는, 비상하는, 도상하는, 도약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사자급 정도죠. 사자급인데 아직도 제대로 춤을 추지 못하고 자신을 완전히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자도 한 단계 도약한 건 사실이지만 또 아이에 비해서는 또 아직은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넘어서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제대로 춤추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아직도 가능한가. 그러므로 부디 그대들 자신을 넘어서서 웃는 것을 배우는, 얼마나 많은 일이 아직도 가능한가. 이 뭐 자본주의 하에서는 뭐 가능한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자본주의에서는 딱 그 틀 속에서, 울타리 속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제약이 많지만은 또 반자본주의적으로, 반문명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많은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니체는 봅니다. 초인의 길은, 초인의 어떤 그런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진정하기 때문에 초인에게는 모든 것이 어떤 도전의 대상이기 때문에 많은 일이 되지만은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체제 이념에 갇힌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넘어서서 웃는 것을 배워라. 그대들의 마음을 고양시키라. 또 마음을 고양시켜 또 나오죠. 이제 가슴을 활짝 펴라. 이 얘기가 지금 한 서너 번 나옵니다. 자신 마음을 고양시키라. 마음을 고양시키라. 가슴을 활짝 펴라.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어떤 위축되고 쪼그라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왜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슴을 펴라 이 말은 비약하라, 비상하라, 그런 의미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마음을 고양시키라, 가슴을 펴라. 그러니까 가슴을 펴서 건너가라, 도약하라. 여기서 아까 건너가라, 강을 건너듯이, 바다를 건너듯이 그리 멀리 나아가는 그런 의미, 크게 큰 그런 야망을 품고 나아가라, 그런 의미까지도 담는다고 보겠죠. 볼 수 있죠. 마음을 가슴을 펴라. 높게, 더 높게, 그리고 멋지게 웃음 짓는 것도 제발 잊지 마라. 웃는 자의 이 면류관, 이 장미꽃 다발의 화관, 그대들에게 형제들이여 이 화관을 던진다. 웃음은 신성하다고 나는 말했다. 그러므로 그대들 차원 높은 인간들이여 배우라 웃는 것을. 요 이제 그 웃는 니체가, 자라투스가 자신에게 씌운 그 면류관, 왕관을 이제 차원 높은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그것을 이제 꽃다발을 건네준다는 것입니다. 요 의미는 니체는 아직도 인간에 대해서 그런 어떤 무한한 신뢰, 뜨거운 어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요런 멸류관을 갖다 건네주는 거죠. 던진다 이 말은 건네준다는 것입니다. 그 니체가 인간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는 것이죠. 선물을 준다. 요 웃음은 신성하다. 요 말에 이제 웃음이 신성한 웃음. 그 전에 그 신성한 긍정이라고 했는데, 요 이제 웃음이라고 니체가 여기서 강조를 했지만은, 이 웃음을 웃게 되기까지에는 어떤 고통, 고난, 슬픔, 요런 것을 다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포함하는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비극을 포함하는 희극, 웃음을 강조했지만 니체는 변정법론자이기 때문에 비극을 그렇게 다 통과하고 겪은 후에 그런 웃음, 비극과 함께하는 웃음, 그런 것이 이제 신성한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성한 부정이라는 것도, 신성한 긍정이라는 것도 부정을 포함하는, 단순한 긍정이나 부정을 포함하는 그런 뜻이었듯이, 여기서 신성한 웃음은 그런 비극을 다 포함하는, 비극을 통과하는
그런 웃음, 그런 희극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성한 이유는 이 웃음이 그 중령의 영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악마, 그것도 뭐 어떤 악령이죠, 악령. 어떤 나쁜 그런 신적인 악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싸우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성이라는 말을 거기에서 이제 견주에서 볼 수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견주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배우라 웃고 춤추는 것을, 그러니까 가볍고 최대한 가볍고 밝고 맑게 뭐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 조연은 그렇게 산다는 것을 이제 니체는 웃음과 이제 요 춤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춤추고 뭐 웃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비유적인 의미니까 춤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세상의 이런 억압과 관습, 도덕, 뭐 법 이런 것도 이런 억압된 그런 삶에서 해방되어 가볍게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초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웃음과 춤을 통해서 길게 니체가 요 더 높은 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끝났으니까 오늘은 본격적으로 학문에 대해서 15장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문, 다른 책에는 과학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과학이나 학문이나 같은 거죠. 사이언스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으니까. 이제 학문에 대해서 이제 니체는 요 책 전체가 80장인데 학문에 대해서 또 학자의 뭐 또 지식인에 대해서는 비판이 한 8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중이 많죠. 그러니까 학문에 대해서 학자들에서 이렇게 니체가 계속적으로 비판을 아주 그것도 강력한 그런 비판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학자라고 하는 이 위치가 이 사회에서는 대단한 어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니체가 이제 이 학문을 학자를 비판함으로써 문명, 사회 전체를 비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라고 하는 것이 뭐 푸코 같은 경우에 모든 권력에는 그 학자들이 뒷받침한다고 그래서 학문과 지식과 권력을 갖다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니체도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문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다. 모든 권력에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자라는 것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기도 하거니와 권력에는 바로 학문, 지식 이런 것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학문에 대해서 이제는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오는 학자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 뭐 공포에 대한 거, 용기에 대한 거, 안전에 대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다 안전, 공포, 용기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요거하고 초인하고 이제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사가 이렇게 노랬다. 그리고 함께 있던 자들은 모두 새처럼 자기도 모르게 새에 그의 교활하고도 우울한 육욕의 어떤 거물에 빠져들었다. 오직 지적인 양심을 지닌 자만이 걸려들지 않았다. 요 이제 마술사라는 것은 마술사는 거짓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기꾼 그런 의미고, 그리고 이제 허무주의 어떤 천병, 허무주의 어떤 그런 선동가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마술사의 그런 선동에 이런 함께 있던 자들은 이제 더 높은 인간들인데, 더 높은 인간들도 다 이제 그게 교활하고 우울하면 다 그물에 빠졌다, 다 넘어간다 이 말이죠. 현혹되고 다 넘어가는데 양심의 정신의 양심, 정신의 학자죠. 정신의 양심, 지적인 양심, 학자만큼은 이 마술사에 걸려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사기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 말이죠. 마술사는 이제 허무주의 이제 사기꾼 밑에 나오는데, 강교한 자, 기만하는 자, 사기꾼인데 이제 그러니까 니체는 이 더 높은 사람들의 해당되는 존재들로서 이제 마술사, 이렇게 학자들, 교황, 왕, 여러 그런 것을 거론합니다. 이 마술사도 이제 학자도 같은 더 높은 어떤 그런 인간의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제 마술사하고 학자가 대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술사가 무슨 얘기를 했겠죠. 노래를 했다는 것은 무슨 연설을 하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거기에 게임에 넘어가 버렸는데 이제 학자만큼은 그게 걸려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마술사로부터 재빨리 하프를 빼앗아 소리쳤다. 신선한 공기를 들려보라. 자라투사라를 불러오라.
그대는 이 동굴을 후덥지근하고 유독하게 만든다. 그대 사악한 마술사야. 사악한 세상을 갖다가 독을 뿌린다 이 말이죠. 유독하게 만든다. 사악한 마술사야. 기만 자야. 사기꾼이요. 간교한 자야. 교활한 자야. 그대의 미지의 욕망과 황폐함으로 그대는 슬프다. 그대 같은 자가 진리에 대해 떠들어 그러니까 떠들며 소동을 벌이다. 마술사가 이제 이 마술사가 이 모아둔 그 마술로 거짓 행동으로 사람들을 속이듯이 잘 속이듯이 이 인간들을 이렇게 이제 유혹하고 이렇게 속인다고 이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가지고 이제 진리를 얘기하죠. 이 미지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지의 욕망. 이제 이 자본주의는 욕망을 갖다 무한대로 이 욕망을 창출합니다. 뭐 욕망을 생산한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과거에는 그렇게 욕망이 많지 않았죠. 근데 이 자본주의는 계속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갖다가 새로 창출해 내기 때문에 이 인간은 우리의 욕망을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는 이 욕망, 이 마술사 이런 허무주의자들이 이런 욕망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황폐하고 이제 이렇게 만든다는, 유혹한다, 황폐하게 한다는 것인데, 그 왜 미지의 욕망, 이게 이제 그 허무주의하고 왜 또 관련되냐 하면, 허무주의자는 이제 신이 없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가치가 다 붕괴되고 어떤 이 사회가 붕 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인간도 이제 모든 가치의 어떤 그런 허무 상태에서 인간도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모든 것을 인간은 할 자유를 획득했다. 뭐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욕망을 이제 부추기는 거죠. 그런 말로 하면서 그 말이 뭐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 말이 좋은 것 같지만은 이제 허무주의자들은 그 말을 악용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허용되는데 뭐 좋은 쪽으로 아니라 나쁜 쪽으로 이제 인간들을 갖다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이런 것들이 쓰면 안 되는데 요즘에도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이 이런 아주 고상한 말을 갖다가 뭐 광고에도 쓰고 주로 뭐 장사꾼들이 어떤 논리에 이 진리라는 말을 갖다가 이용되고 그러는데 이 진리라는 말을 갖다가 되찾아야 되겠죠. 학문하는 사람들은 하기에는 이 진리라는 것은 뭐 목숨 같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라는 것이 이 사회에서 오남용되고 있는 것을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슬프다. 이러한 마술사 앞에서 경계하지 않는 모든 자유로운 정신들도 그들의 자유는 이렇게 끝장난다. 경계하지 정신 차리지 않는 이런 이성을 잃어버린 이런 정신은 자유도 없는 거죠. 자유도 끊는 이런 마술사의 이런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이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끝장난 것이다. 그대는 감옥으로 되돌아가라고 가르치고 유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리면 그 감옥이죠. 감옥. 노예가 되는 것인가. 자유를 잃은 것은 노예니까 감옥으로 돌아오는. 그대 슬픔이 산 늙은 악마여 그대의 비탄으로부터 유혹의 피리 소리가 들려 나온다. 그대는 순결을 찬양함으로써 육욕을 부추기는 자와 같은 순결. 이 자본주의는 이런 어떤 겉으로는 순결 도덕적 하지만은 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하고는 도덕과는 사실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하고 도덕은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제 겉으로는 도덕, 순결 이런 걸 강조하지만은 사실은 딴짓을 하는 거죠. 낮과 밤이 다르듯이 그렇게 딴짓을 이중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마술사들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부추긴다. 낮에는 순결, 금욕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더 탐욕을 부추기는 육욕, 쾌락 이런 거 부추기는 자와 같다. 양심을 지닌 학자, 양심을 지닌 자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늙은 마술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성리를 즐기고 그러면서 양심을 지닌 자가 그에게 불러일으켰던 불쾌감을 삼켜버렸다. 조용히 하라고 그는 겸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은 노래는 좋은 반응을 원한다. 좋은 노래를 듣고 나서는 한참 동안 침묵해야 한다. 좋은 노래는 좋은 반응을 원한다. 말은 좋지만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그게 문제가 되겠죠. 자본주의에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자본주의 이로움은 좋은 것이고 자본주의의 어떤 해로우면 그게 나쁜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 그건 도덕도 아니죠. 자본의 이익이 되면 선이고 아니면 악이다.
이런 것이니까 이 선악이라고 하는, 그래서 도덕과 자본주의는 이게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자들, 차원 높은 인간들을 그 모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들은 나의 노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단 말인가. 그들에게는 마술의 정령이 그러니까 학자하고 마술사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거죠. 그러자 양심을 지은 자가 말했다. 학자가 말했다. 그대의 그 말은 나와 그대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는 칭송입니다. 다른 책에는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도 다르다고 나오는데, 그대와, 그러니까 학자와 마술사는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칭송이다라고 이제 학자는 말을 하는 거죠. 다르다는 것이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다르다. 나는 그대와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무사람과 다르다. 이 말은 뭐 오만하게 들을 수 있는데, 이 말을 좋게 해석해서 아주 자부심이죠. 자존감. 나는 그대와 다르다. 이 말은 어떤 자부심. 이런 말은 그 루소가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루소. 자기의 삶이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루소는 많은 논쟁을 뭐 불러일으켰죠. 그 자식까지 버리고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루소는 강력하게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부심,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존중감, 이런 것이 대단한 거죠. 이런 정신이 없으면은 참 살아가기 힘들죠. 근데 이제 루소 이전에 동양에서 노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노자도 워낙 그런 어떤 속세의 사람들하고 그런 철학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어떤 모욕도 당하고 뭐 그렇게 했는가 어쩌는가 하여튼 나는 사람들과 다르다, 그런 말을 노자도 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너와 다르다, 뭐 이런 말,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런 말을 쉽게 못하는 이유가 뭐 용기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또 너무 뭐 이 무리 사회에 너무 집단주의가 그 지배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의 개인주의, 그 주체주의, 이런 것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서 이런 말을 우리는 아직 그렇게 좀 용기 있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사람들과 사람들과 다르다. 이것이 이제 오만은 아니죠. 뭐 나만 잘났다 그런 우월주의도 아니고 자기 자존감을 갖다 확인하는 거고, 또 자부심이니까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찌된 영문인가 그들 모두 탐욕스러운 길로 그게 앉아있으니 그대들 자유로운 영혼들이여, 그대들은 자유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내가 보기에 그대들은 벌겁고 춤추는 못된 소녀들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던 것처럼 보인다. 그대들의 영혼 자체가 춤추고 있으니만은 자유가 어디로 갔는가. 이 자유, 이제 그 드높은 인간은 사자 정도 되니까 이제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낙타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로웠는데, 이제 요 학자가 볼 때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다 빼앗겨, 다 사라졌다. 자유가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영혼이 춤춘다, 이 말은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면 정신이 뭐 춤춘다, 여기서 나쁜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데, 자유를 잃었다고 그랬으니까, 자유가 정신의 어떤 본질적인 것인데, 자유를 잃어버렸으니까 영혼이 춤춘다, 이 말은 정신이 나갔다, 이런 얘기죠. 자유가 없는 그 정신은 정신이 아니죠. 그렇게 지금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차원 높은 인간들의 그대들 속에는 저 마술사가 사악과 마술의 정령, 그리고 기만의 정령이라 부르는 것이 더 많이 들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악령, 기만의 이런 악령들이 이 높은 사람에게도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서로 다르다. 또 다르다 여기 나오죠. 서로 다르다. 그리고 자라투스가 자신이 동굴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했다. 그러면 나는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됐다. 또 다르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주체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서로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뭐 동질 같다 그래버리면 그건 동화된 거죠. 집단과 집단주의, 뭐 집단과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 집단에 동화돼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획일화 돼 버리면 안 돼요. 어떤 집단 생활을 하고 그런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생활에 어떤 열중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동화돼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이제 그 의미가 나는 다르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대들과 우리는 집단이 동화돼 버리면 그 집단이 노예죠, 노예. 그대들과 우리는 우리 산대에서 서로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 나로 말하자면 더 많은 안전을 구하려고 자라투스에게로 왔다. 그러니까 요 학자들은 또 이제 그 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목적이 이제 안전이라고 말합니다. 안전. 그야말로 아직도 가장 견고한 탑이며 의지다. 이제 자라투스가 탑이고 의지이다. 뭐 기둥이고 뭐 우상. 뭐 그런 의미인데 하여튼 그것보다 여기서는 안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 학자들은 안전을 추구하는가? 안전을 희구하는가? 이 안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니체가 학자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사부 4장의 그물이 요 장에서도 이제 학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일부를 보면은 요 일부를 보면 또 학자를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건 엄청난 일이다. 그건 엄청난 일이다. 이제 요 엄청난 일이다. 내가 그런 일을 어찌 감히 시도라도 한단 말인가. 하지만 내가 대가로서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물이 두뇌다. 그것이 나의 세계다. 요 이제 학자, 그 자라투스가 이제 학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학자들은 그러면은 어떤 사물의 본질 이런 것을 깨뚫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학자가 그것은 엄청난 일이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엄청난 일 전체를 깨뚫는 것은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본질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하는 것은 아무리 대가라도 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물이도 아니고 그물이 두뇌 정도, 그물이의 또 일부분, 뭐 동물학자면 동물, 뭐 여러 동물을 연구하는데 뭐 여러 동물 중에서도 그 그물이나 뭐 개미나 요런 것 그 아니고 그 교재에서 또 그물이 일부만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 것만 통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건 뭐냐 하면 이제 운무랑 깨구를 얘기하는 거죠. 학자들이 운무랑 깨구라는 것입니다. 요 그물이라는 것도 제목이 요 그물인데 그물이라는 거는 기생충이죠. 핏바람 오는 그런 흡혈귀, 기생충인데 이 학자가 바로 그래 기생충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나왔지만 요 학자조차도 기생충이라고 니체는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학자를 비판하면 다른 존재들은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학자가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고, 그런데 요 학자가 이 모양이라 한다면 다른 엘리트라든가 다른 인간은 볼 것도 없이 그냥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니체는 이 학자를 까는 이유가 학자를 까므로써 모든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허점, 이런 맹점을 다 폭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고작 그물이 정도, 그것도 이제 요 두뇌라고 했는데 이제 요거는 좀 비유적으로 보면은 그물이도 제대로 연구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 학자들은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분업화에 따라가지고 학자들은 모든 학문을 쪼개다 보니까, 과학자라면 당연히 과학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학자들도 이제 과학 전체, 그러니까 물리학, 뭐 생물학, 뭐 이런 전체를 깨뚫어 보지 못하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도 없이, 뭐 생물학이면 생물학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물이 이제 요 연구하다 보니까,